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 프로그래머 및 기계학습연구실의 이창섭 학생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논문은 The Early Bird Catch the Bug on Exploiting Early Layers of Encoder Models for More Efficient Code Classification이라는 논문으로 FSE 23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코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방식이 에서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 그 부분을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인데요. 어, 간단하게 이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제 사용하게 된 이제 배경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린 뒤에 그 기존 방법에서의 문제점,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제 얼리버드라는 방법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험에서는 각 연구 질문들과 이제 실험에서 사용한 방법들 그리고 실험 결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린 다음에 이 저자들이 말하는 이제 결론과 향후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린 다음에 이 얼리버드를 제가 실제로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사용 후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자연어의 특성과 이제 코드의 특성이 비슷하다는 이제 그러니까 비슷한 특성을 공유한다는 점을 이용해서 이제 NLP에서 사용되던 접근 방법을 이 SE 태스크에서도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텍션이나 이제 타입 인퍼런스 같은 태스크들을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이제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이제 바꿔서 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머가 이제 등장함에 따라서 코드 컴플리션이나 코드 리페어 같이 이제 생성이 필요한 태스크에는 이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부분을 이제 반드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코드 클론 디텍션이나 버그 타입 인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생성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인코더 부분만을 이제 사용을 해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이제 바꿔서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인코더를 사용하는 부분에만 이제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이 인코더 모델을 사용을 해서 그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력으로 이제 코드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걸 이제 토크나이저에서 토큰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 토큰의 시작에는 CLS 토큰을 추가하고 끝에는 이제 EOS 토큰을 추가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고정된 크기의 이제 공간이 남는다면은 패드라는 이제 패딩 토큰을 추가해주게 되고 만약에 길이가 너무 길다면은 이제 토큰을 일정 부분을 잘라내고 고정된 길이로 이제 맞춰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진 토큰들을 가지고 이 임베딩 레이어에서는 벡터 형태의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이제 바꿔주게 되고요. 이 바꿔준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이제 셀프 어텐션을 하면서 이제 레이어를 거쳐 나가면서 이 레프레젠테이션이 이제 변형이 되면서 그 코드의 이제 특성들이 이제 인코딩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레이어에서의 정보를 추출해서 이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헤드를 이제 따로 구성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넣어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 기존 방법 같은 경우는 이 마지막 레이어에 있는 정보만을 실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드버트의 경우 이제 총 12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앞에 있는 11레이어는 실제로 클래시피케이션에는 이제 입력으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모델이 기껏 만들어 온 이 임베딩의 약 92%가 그냥 버려지고 있다라는 이 문제점을 저자들이 주목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특히 실제로는 CLS 토큰 위치에 있는 레프레젠테이션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이제 임베딩이 무시되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 마지막 레이어에서 굳이 사용을 하지 말고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이제 잘 조합을 해서 이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든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을 해보자라고 이제 제안을 하고 있고요. 이 저자들이 실험에 사용한 방법들은 뒤에 실험 부분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험에는 총 이제 디펙트 디텍션 태스크하고 신텍스 에러 타입 인퍼런스, 그리고 익셉션 타입 인퍼런스 세 개의 태스크를 사용했고요. 그래서 데이터셋으로는 이제 디바인, 리빌, BP, 익셉션 타입이라는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각 데이터셋의 정보는 이제 다음과 같고, BP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개의 클래스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데이터셋이고, 익세션 타임 같은 경우는 20개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방법은 이제 뒤에서 소개드릴 방법으로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모델을 이제 각각을 구성을 하게 된 다음에 해당 모델들을 이제 10에폭으로 파인 튜닝을 하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10번의 실험을 이제 이벨리에이션 진행한 다음에 그 평균치로 그 비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실험에는 A100 GPU 한 대를 이제 사용을 하였고 매트릭으로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정확하게 맞췄는지 어큐리시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앞에서 보신 것처럼 몇 가지 데이터셋이 이제 클래스가 좀 불균형하기 때문에 이 웨이티드 F1 스코어를 이제 사용해서 그 데이터의 이제 클래스 수에 맞게 이 조정하는 웨이티드 F1 스코어를 이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능 차이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그 성능 차이가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이제 측정하는 윌콕슨 테스트라는 것을 추가로 진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실험 질문은 이 얼리 레이어들을 이제 어떻게 잘 조합하는 것이 이제 더 좋은 효과를 내는지를 이제 알아보는 실험인데요. 이제 관련 연구들을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MNLP 2018년도에 나온 논문에서는 이 언어 모델들이 이 자연어의 특성을 어, 이 인코딩을 하고 있는데 이 신텍스적인 거나 이제 품사적인 정보들을 이 얼리 레이어에서 더 잘 인베딩을 잘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세멘틱 정보들은 이제 후반부에 있는 레이어에 더 잘 이제 인베딩 되어 있었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었고요. 또 ASE 2021년도에 나온 논문에서는 이 사전 학습된 모델들이 코드 특성을 이제 어느 정도 잘 인코딩을 하고 있어야지 다른 태스크를 이제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그 특성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그 SE 태스크를 이제 진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레이어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됐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코드 프로퍼티들이 레이어마다 이제 다 다르게 잘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리버드에서는 요 파인 튜닝된 얼리 레이어에서 이제 정보를 추출하고 잘 조합을 하였을 때 이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을 높이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췄고 이 다양한 레이어에서 이제 조합을 하는 것이 앞서 본 ASE 논문과의 다른 이제 노벨티라고 저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나의 레이어에서 토큰들을 이제 사용을 해서 이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것인데요. 베이스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레이어에서 CLS 토큰에 해당하는 인베딩을 바로 사용을 하게 되고 어, 또 이제 그 저자들이 이제 말하는 이제 첫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얼리 레이어의 CLS 토큰을 이제 사용하는 것 그리고 이 얼리 레이어의 토큰들을 이제 사용을 하되 CLS 토큰 사용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토큰에 대해서 이제 맥스 풀링을 적용을 하거나 웨이티드 썸을 이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 아래쪽에 이제 표시된 숫자들은 몇 번째 레이어에 있는 그 토큰들을 실제로 그 클래시피케이션 하는데 사용을 했느냐라는 것이고요. 이제 오른쪽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냐입니다. 그래서 하얀색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베이스라인보다 성능이 향상된 것들이고 검은색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은 성능이 떨어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점수 옆에 별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라고 된 것들을 이제 표시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디펙트 디텍션을 하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인 이제 디바인과 리빌 데이터를 먼저 보자면은 얼리 레이어에 사용을 하는 것이 이제 그 그냥 기존의 마지막 레이어를 사용을 하는 것보다 이제 성능 향상을 이제 가져온 것을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세 번째 레이어와 첫 번째 레이어를 에 있는 CLS 토큰을 사용하는 것이 성능을 가장 많이 향상을 시켰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맥스 풀링을 사용을 하는 것인데
여기 보시는 이제 올 토큰 같은 경우는 스페셜 토큰도 다 포함을 해서 사용을 한 것이고, 코드 토큰은 사용자가 입력으로 넣은 토큰만 이제 맥스플링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 전반적으로 성능이 많이 향상이 되었고, 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맥스플링을 사용한 것이 이제 성능이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웨이티드 썸을 사용한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성능이 떨어진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자들은 이게 그, 이 웨이티드 썸을 사용하는 방법이 언더피팅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이제 얼리 레이어를 사용하는 것이 성능이 오히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레이어에서 맥스 폴링을 사용하는 것이 기존의 CLS 토큰을 사용한 것보다 이제 0.1포인트에서 0.2포인트 정도 이제 어큐리시가 이제 성능이 향상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 이 올 토큰과 이제 코드 토큰의 차이는 좀 데이터셋에 많이 의존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웨이티드 F1 스코어 같은 경우는 앞에서 본 어큐리시와 전반적으로 이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좀 밸런스한 데이터셋인 이제 데바인 같은 경우는 스코어가 더 오르고, 좀 언밸런스한 리빌 데이터셋은 성능이 좀 떨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실험은 이제 단일 레이어에서 레프레젠테이션을 추출하는 게 아니고, 많은 레이어의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잘 조합해서 이제 사용해보는 실험인데요. 이제 첫 번째 방법은 CLS 토큰을 우선 모든 레이어에서 추출을 한 다음에 이 맥스플링이나 웨이티드 썸을 진행하는 방법이고요.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모든 레이어에서 이제 토큰별로 전부 다 이제 어, 추출을 해서 이제 컨비네이션 된 레이어를 만든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이 컨비네이션들을 사용해서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레이어별로 이제 어, 이 토큰들을 얻어낸 다음에 다시 컨비네이션을 하는 방법. 이렇게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웨이티드 썸을 이제 CLS 토큰들에 대해서 사용한 실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성능이 이제 많이 올라간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맥스 풀링 연산을 이제 두 번 사용하는 것이 이제 디바인 데이터셋과 리빌 데이터셋 그리고 BP 데이터셋에서 이제 각 0.1포인트에서 0.3포인트씩 성능이 향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웨이티드 썸을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성능 향상을 이제 만들어내지는 못했고, 그래서 이 다양한 레이어를 조합해서 사용하는 것은 좀 성능에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실험 질문은 이제 이 인코더 레이어를 가지치기 하는 것인데요. 이제 관련 연구를 먼저 소개드리면은 컴퓨터 스피치의 랭귀지라는 저널에 2023년에 나온 논문인데, 이 NLP 태스크에서 이제 모델의 파라미터를 약 40%까지 이제 가지치기를 했을 때 기존 성능의 98%를 유지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이 얼리 레이어를 제거를 하는 것은 이제 성능에 좀 악영향을 이제 미쳤다라는 이러한 연구가 있는데요. 그래서 얼리버드에서는 이 방법을 이제 확장하여서 앞에서 본 실험 결과 이제 몇 가지 경우에는 이 얼리 레이어를 사용한 것이 이제 성능이 좋았기 때문에 그 얼리 레이어만 이제 사용을 하고 이제 후반부에 있는 레이어를 이제 딱 가지치기 해서 그 실험을 이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에 사용한 방법은 CLS 토큰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똑같이 이 얼리 레이어에 있는 CLS 토큰을 사용을 하는데 모델 사이즈를 파라미터를 이제 전체를 사용하는 것과 가지치기 한 것을 이제 비교를 하였고, 이 가지치기를 하게 될 경우 그 파라미터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원 사용량도 이제 감소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능과의 트레이드오프도 어, 조사 그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이제 검은색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이제 풀 사이즈 모델이 되겠고, 이
파란색 삼각형의 경우 가지치기를 진행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리빌 데이터셋을 제외하고는 이제 어차피 열리 레이어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거라면 이제 후반부를 가지치기를 하여도 성능 차이는 그렇게 없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리빌 데이터셋은 조금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이거는 리빌 데이터셋이 좀 그 클래스 불균형 정도가 좀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원 사용량 간의 이제 트레이드오프를 비교한 것인데 여기서의 타임은 이제 파인 튜닝을 하였을 때 원 에폭당 걸린 이제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바인 데이터셋과 리빌 데이터셋은 이제 속도도 향상을 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성능도 향상을 이제 시킬 수가 있었고요. BP 데이터셋과 익스처 타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능 하락을 이제 마이너스 1포인트로 이제 제한을 두었을 때 파인 튜닝 속도를 1.7배, 각 1.1배 이제 속도를 향상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BP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세 개의 클래스만을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게 되고 익세시 타임은 이제 20개의 클래스를 클래시피케이션 하기 때문에 이 레이어 수를 그 선형적으로 제거를 하더라도 실제 파라미터 수는 이제 선형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이 클래스 수가 더 많은 익스처 타임의 경우 파라미터 수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속도 향상도 좀 더디게 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고 이 성능 하락 역시 BP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기존의 베이스라인이 이제 96.7 어큐리시로 기존 베이스라인 어큐리시가 높기 때문에 이 레이어를 제거하더라도 성능 하락이 이제 더딘 반면 익스처 타임 같은 경우는 베이스라인이 약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성능이 하락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네 개의 코드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이 얼리버드라는 방법, 그 얼리 레이어를 사용하는 이 얼리버드라는 실험을 진행하였고, 이 얼리 레이어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디펙트 디텍션에서는 성능 향상을 이제 크게 가져왔고, 이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후반부 레이어에서는 이제 CLS 토큰 사용보다 이제 맥스플링 연산을 사용한 것이 성능 향상을 조금 가져왔습니다. 또 가지치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제한된 그 자원이 제한된 환경에서의 잠재력을 보였고 현재 이제 향후 연구로 현재 저자들 이제 이 이제 인코더 다른 인코더 모델에 대해서 이 얼리버드를 이제 사용을 하는 실험을 이제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다른 코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나 어 인코더 모델이 아닌 디코더 모델이나 인코더 디코더 모델에도 이러한 방법을 이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 실제로 사용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코드를 수정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된 코드가 이제 입력으로 들어오면은 이 코드를 고치기 위해 필요한 이제 패치를 이제 생성을 하게 되는데 이 생성이 필요한 태스크이기 때문에 디코더 부분이 이제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존에 이제 코드버트하고 이제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부분을 합친 모델을 가지고 이 코드 수정하는 연구를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냥 사용하던 방법은 이 인코더 부분에 그 마지막 레이어를 디코더에게 주게 되고 그러면 디코더가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저자들이 말하는 얼리버드의 방법을 사용해서 마지막 레이어를 그 디코더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얼리 레이어를 디코더에게 주어서 어, 그 생성을 하도록 그 모델을 만들고 그다음 파인 튜닝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 잘못된 코드가 이제 통과해야 되는 테스트들이 있고 그 모든 태스크를 이제 통과한 경우를 저희가 패스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이제 12번째 레이어에서의 성능보다 이 얼리 레이어에 있는 인코더를 디코더에 준 다음에 생성을 하는 것이 이 코드 수정의 성능도 향상시키는 것을 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근데 저도
이 실험을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이 저는 저도 이제 코드버트에 대해서만 이제 진행을 하고 다른 모델에 대해서는 좀 진행을 하지 못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코드버트에서 결국에 12번째 레이어에서 이 코드버트의 사전학습 태스크를 이제 잘 하도록 이제 사전학습이 된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파인 튜닝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인데, 그럴 때 이제 이 얼리 레이어를 가지고 이제 다른 태스크를 하는 것이 이제 성능이 좋을 수 있음이, 어떻게 보면은 이 코드버트의 사전 학습이 별로 효과적이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기도 네, 했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의응답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프루닝 하실 때, 그러니까 프루닝을 할 때 그 뒤쪽 레이어를 다 제거를 하면 그러면은 사실은 그 뒤쪽을 아예 안 쓰는 거잖아요. 근데 왜 성능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마도 그, 파이,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가지치기를 하나 안 하나 똑같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저 지금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그 레이어에 중간 레이어에 CLS 토큰의 임베딩을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라면 그 뒤쪽의 레이어들은 파인 튜닝 할 때도 학습이 안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어, 제가 생각했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파인 튜닝 하는 과정에서 그, 요 뒤에 있는 레이어로부터 그, 백프로파게이션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 예, 그러면 제가 뭔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네, 저 초록색이 있는 저 부분을 가지고 지금 저 임베딩을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임베딩에서 이제 그 클래시피케이션 그 클래스의 개수만큼으로 이제 차원을 줄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통해서 백프로퍼게이션을 할 텐데 그러면 사실은 그 업데이트가 그 뒤쪽 레이어로는 못 안 가는 거잖아요. 그 백프로퍼게이션이니까 저 소문자 L 앞쪽으로만 가야 되잖아요. 네네. 네, 네, 그러면은 뒤에 거가 있으나 없으나 성능에는 차이가 없어야 될 것 같아서요. 음, 저도 따로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아까 그 코드 리페어 관련해서 연구하고 계신다고 했던 것도 궁금한 게 네, 그 디코더를 쓰셨고 근데 이 코드 리페어는 이제 그러니까 딱 하나 예측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토큰을 생성해야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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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제 얼리 레이어의 인베딩을 다 디코드에서 어텐션을 해서 토큰 하나하나를 이제 생성하는 방식으로 파인 튜닝을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는 아예 저 빨간색 위쪽에 있는 박스는 아예 네, 디코딩할 때 아예, 안 된 거군요. 네, 아예 사용을 안 합니다. 디코더에 사용을 안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성능이 좋아졌다는 건 신기하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채세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네, 네, 이제 실험에, 실험에는 이렇게 네 개의 데이터셋만 이제 사용을 하였고요.
실질적으로는 이 디펙트 디텍션에서의 성능 향상만 좀 효과적이고 다른 태스크에 대해서는 좀, 어, 그, 그렇게 성능 향상이라고 볼만하다고는 이제 안 보여지긴 하는데 그래서 저도 제가 진행하고 있는 태스크에도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성능이 향상돼가지고 네, 조금 놀라웠습니다. 이게 이렇게 저도 그 아까 처음 말씀하실 때 얼리 레이어는 신택티컬한 피처를 학습을 하고 뒤쪽은 시멘틱을 학습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근데 저 비피는 완전 신택틱 에러잖아요. 네, 근데 비피에 대해서는 사실은 얼리 레이어를 썼을 때 성능이 그 오히려 열화되는 걸 보면 뭐 뭔가 좀 그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일관성은 좀 없는 것 같고 또 특히나 저기 이창섭 연구원님이 하신 실험은 그 로지컬 에러 픽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거는 또 반대로 또 신택틱 피처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좀 되게 혼란스러운데 뭔가 그거에 대해서 좀 그 정리된 분석이 있나요? 그냥 저자들 그냥 실험적으로 나온 결과인 것 같아서 다른 설명은 네,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뭐 예컨대 저 비피에 대해서는 성능이 왜 별로 좋지 않은지 이거에 대해서 딱히 해명한 게 없나요? 네, 그냥 이제 이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은 그냥 전체적으로 어, 성능이 좋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뭐 따로 언급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비피만 해도 사실은 저 보니까 클래스가 3개고 뭐 익셉션 타입은 20개이긴 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3개만 돼도 성능이 확 떨어지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는 성능이 얼리 레이어에서도 좋고 그냥 그 정도인 거군요, 그러면. 네, 근데 이 BP 데이터셋은 여기 보시면은 베이스라인 성능이 이미 96.7%거든요. 어큐리시가. 네네. 너무 높아서 뭐 어떻게 해도 떨어진다 이런 논리군요. 네, 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좀 제가 만약 저자였으면 그런 걸 기대했을 것 같아요. 아, 앞쪽 레이어는 신택틱한 걸 학습을 하니까 비피는 신택틱 에러니까 뭔가 얼리 레이어에서 해도 성능이 뭐 별로 떨어지지 않고 뭐 그런 걸 기대했을 것 같은데 결과는 좀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좀 오히려 궁금증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누구 한 명이 용기를 내면 좋을 텐데. 예. 그 이 테이블 관련해서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네. 앞쪽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 12개 레이어 대신에 뭐 2개만 쓰면은 뭐 12개 대신 2개가 됐으니까 속도가 6배가 되고 뭐 저는 이렇게만 생각이 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혹시 뭐가 있을까요? 아, 네. 앞에서도 살짝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이 레이어만, 그러니까 그 어텐션 하는 레이어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인베딩 하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그 클래시피케이션 헤드 같은 이제 레이어도 이제 추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성능이 이렇게 리니어하게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수가 이제 리니어하게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뭐 리니어하게 감소하진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네 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레이어 하나를 감소시켰을 때 감소되는 파라미터 양은 똑같은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절대적인 증가분이나 뭐 감소분은 똑같을 텐데 비율로 따지니까 지금 어, 차이가 좀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질문이 없으실까요? 근데 그나저나 저희가 지금 다시 세미나 스케줄을 잡아야 되는데 오늘 엄청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신 걸 보면 화요일 5시가 다들 괜찮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대로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예. 어, 10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없으시면 오늘 예, 개강하고 첫 세미나였는데 좋은 발표 준비해 주셔서 이창섭 연구원님 감사드리고요.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그 교수님들과 논의해서 일정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 주 세미나는 아마도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고 그대로일 수도 있는데 예, 최대한 빨리 이번 주 안에 변경된 일정과 연사와 함께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